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보상 플랜을 이해하기, 그리고 보상 플랜을 잘 이해를 하고 주네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상 플랜을 활용해서 얼마나 저희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고 합당하게 저희가 수당을 받아갈 건지, 그리고 주네스 보상 플랜을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팀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상 플랜이라는 거는 저희가 광고하고 저희가 팀 구축을 하고 후원을 하는 거에 대한 당연히 저희가 받아가야 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보상 플랜에 대한 35%, 그러니까 매출 금액의 35% 이내에서 저희가 수당을 받아 가져가는 부분들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시니까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많은 또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주네스 보상 플랜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상 플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어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유니레벨, 바이러니 마케팅,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이어지는 이런 보상 플랜에 대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각각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또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짝 보고 주네스 하이브리드 보상 플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단어 뜻대로 브레이크는 자른다는 뜻이고요. 어웨이는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잘려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그룹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브레이크 어웨이가 처음에 이름이 붙여졌고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의 핵심적인 수당은 제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6개만 그렸지만 사실 이거는 위스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계속 해바라기 방식으로 촘촘하게 제가 직접 추천하고 직접 정보를 준 그들은 제 옆으로 이렇게 계속 윗수로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는 직접 수당이라고 부르고 주네스 안에서 직접 수당이라 함은 일대의 추천 수당, 그러니까 소매 이익에 대한 수당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대에 지금 6명을 이렇게 추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팀들은 이렇게 어떤 일정한 조건을, 그러니까 매출액, 볼륨을 만족해서 그들은 이제 독립된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저의 1대, 그다음에 녹색은 2대, 뭐 파란색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3대. 근데 각각의 그들이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가입을 했다고 해서 1대, 2대, 3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브레이크어웨이에서는 각각의 어떤 조건을 매출액이나 뭐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PV, BV를 적용을 하는데 그런 볼륨의 조건이 만족을 해야 분리 독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 독립된 1대, 2대, 3대에 대한 그룹 독립, 그러니까 육성 수당에 대한 개런티를 저희가 받는 형태를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립된 그룹이 있다 하더라도 사이드로 또는 나머지 독립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나머지 그룹 볼륨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일정 조건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브레이크어웨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거에 연결선상에서 능력에 따라 소득의 크기가 조금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윗으로는 이제 옆으로는 계속 제한은 없지만 그러니까 뎁스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뎁스로 계속 내려갔을 때 어느 선 안에서 이제 끊겨요. 그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계속 펼쳐서 직접 수당을 많이 받고 어떤 그룹을 독립시킨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도 브레이크어웨이가 방식을 택했던 회사가 많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오래된 회사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제 오래된 역사를 전통을 가지는 그런 회사에서 소득 순위가 높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 분리 독립된 그룹의 수가 뭐 그룹 그 각각의 직급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독립을 시켜놓고도 또 새롭게 사이드로 또 다시 독립을 시키고 계속 분리 독립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1대, 2대, 3대의 레벨에 따라 비율은 이제 차등으로 적용이 되고요. 단점이라 하면 3번은 이런 방식들은 이제 한 달 마감인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마감을 하고 나머지는 후레쉬 아웃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전달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중심으로 처음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부업자가 되고, 그런 부업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뭐 주 사업자가 되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소비자 중심으로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종류 가지수가 많은 종합 물류에 조금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전에 이제 방문 판매에서 조금 이렇게 발전이 된 형태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니레벨 방식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유니는 한계라는 뜻이고, 이제 레벨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레벨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유니 레벨도 기본적으로 뭐 브레이커웨이가 6개의 기둥이 필요하고 유니 레벨이 3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안에 정확한 보상 플랜의 특장점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니 레벨도 세 레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옆으로 윗으로 계속 펼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벨 마케팅은 직접 수당과 이렇게 세대별로 그룹을 육성을 했을 때 육성 수당, 그다음에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승급을 했을 때, 직급을 성취했을 때 받아가는 이런 승급 수당의 비율이 조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A그룹, B그룹, C그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니레벨은 기본적으로 세 사람을 추천을 해서 딱 이제 조직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새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계속 새로운 팀을 육성해야 되는 거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조건, 그러니까 역시 볼륨입니다. 나로부터 이 세 사람의 합산에 어떤 볼륨이나 이제 매출 규모가 만족을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이제 1세대, 그러니까 주네스에서 얘기하는 뭐 첫 번째 1대, 2대, 3대와는 이제 추천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한 첫 번째 있는 부분이 1세대.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룹은 이제 롤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다시 조건을 만족하면 2세대, 3세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니레벨 마케팅 또한 브레이커 어웨이처럼 능력에 따라 소득의 크기가 결정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내가 직접 판매하는 수당의 크기가 많이 이제 초반에는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소득의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될 확률이 높고, 역시 옆으로 윗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역시 깊이에서는 제한이 생겨요. 깊이에서 제한이 생긴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1세대부터 뭐 5세대까지만 뭐 예칭 수당을 주겠다. 뭐 많이 주는 데는 12세대까지 주겠다, 뭐 7세대까지 주겠다라는 이런 깊이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재산화로 매출은 많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세대별로 수당을 끊어서 주기 때문에 뎁스에 대한 결국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직급에 따라 이 레벨의 세대에 대한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 역시 세대와 깊이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세대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직급 유지와 본인이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또한 월 마감을 하고 이제 후레쉬아웃, 또는 뭐 요새는 4주 합산을 해서 후레쉬아웃 이렇게 되는 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을 불만족 시 롤업을 하는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급을 추월하기가, 나의 파트너가 또는 내 자신이 위에 스폰서의 직급을 추월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롤업을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수입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활동량이 많고
능력이 조금 있는 분들이 수입이 높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니레벨 마케팅은 이제 세대별로 이제 직급 매칭 수당을 조금 비중을 좀 줬다라는 거지. 사실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하고 사실은 크게 다른, 뭐 크게 특징적으로 다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는 바이너리 마케팅. 예. 바이너리 마케팅도 역시 직접 수당, 볼륨에 따른 팀 수당, 이제 A팀, B팀, 뭐 또는 대실적, 소실적, 그리고 매칭 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이제 마케팅을 푸는데, 바이너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나 유니레벨 방식은 이제 위스로 제한이 없어서 얼마든지 내가 옆으로 펼칠 수가 있지만, 바이너리는 이제 조직 구성상 두 개의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추천을 할 수 있으나 그게 계속 뎁스로 계속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한편으로 보면 장점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단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아웃사이드로 저희가 좌우 추천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쭉 내려가는 것은 이제 뎁스, 그리고 옆으로 안쪽으로 계속 추천을 해서 후원을 해서 채워나가는 거는 이제 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 전체 팀 볼륨에 따른 팀 수당을 보통 많이 계산을 하고 책정을 하고 있고요. 위스로 제한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개밖에 못하니까. 하지만 뎁스로는 당연히 무제한,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계속 추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바이너리. 그러다 보니까 두 라인 구축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연두색은 이제 후원 파트너, 그러니까 스폰서로부터 내려온 후원 파트너, 그리고 빨간색은 제가 직접 추천한 파트너라고 하면, 후원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추천하지 않아도 그들도 두 라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산하에 제가 직접 추천하지 않아도 뭐예요? 공유 볼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구축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어요. 매출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아마 90% 정도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어떤 보상 플랜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구조화, 조직화, 체계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과정이 단순하고 또한 쉽다. 그래서 바이너리를 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이제 또 수당을 조금 받고 그거 이제 비전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바이너리 마케팅을 계속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일마감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주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추천하고 팀에서 발생한 어떤 볼륨에 대해서 보통 주마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볼륨에 따라서 제가 가져간 그런 팀 수당 빼고 남아있는 이런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뭐 자주 합산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누적 2월이 보통 많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직급 유지에 대한 부담은 세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릅니다. 주네스 같은 경우는 직급 유지에 대한 그런 부담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회사에 따라서 뭐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는데 뭐 사나에 뭐 마이너스 3 레벨의 직급이 양쪽에 한 명씩 있어야 된다. 뭐 2대 1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급 유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볼륨은 맞는데 산하에 파트너가 직급이 없다라고 하면 그 파트너가 직급을 유지해야만이 내가 더 큰 수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급을 이제 베팅을 통해서 직급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상 플랜 안에서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파트너가 직급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후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리더십을 발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전체 볼륨은 만족하는데 직급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베팅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한 마케팅을 채택하는 회사도 이렇게 많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마케팅까지 특장점 또한 뭐 단점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각 보상 플랜의 특징과 장점을 이렇게 접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봤던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 그리고 바이너리, 매트릭스는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요것들의 이제 장점, 네트워크 회사가 발전을 하고 이제 많은 소비자, 많은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보상 플랜의 단점도 보이고 보상 플랜의 장점도 보이고 팀이 빠르게 구성됐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초반에 빨리 좀 돈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접목하고 단점을 조금 보완하는 방식의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또 보상 플랜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것처럼 주네스의 보상 플랜도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상 플랜입니다. 주네스로 접목을 하면 브레이크 어웨이를 주네스에 접목을 했다라고 이제 굳이 한번 맞춰보면은 추천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추천한 1대1 추천 수당은 무한대로 계속 옆으로 사실은 펼칠 수가 있죠. 저희 직접 추천 계보도를 보시면. 그래서 추천일 때는 무한대가 가능하고 직접 추천 조직은 위스로 무한대로 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고 한번 봤고요. 바이너리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큰 틀은 주네스는 두 줄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좌우 두 개의 팀을 구축을 하고 GV, 그룹 볼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원 파트너와 직접 추천 파트너를 합산한 그룹 볼륨으로 저희는 사이클 수당으로 팀 수당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고 유니레벨, 저희 주네스 마케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보상인데 매칭 수당입니다. 물론 기존의 이제 유니레벨 직추천 계보도를 할 수도 있고 세대도로 할 수도 있는데 주네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대별 매칭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추천한 1대, 그가 추천한 2대, 3대 이런 식으로 해서 7대까지 일어난 그 파트너의 팀 수당에 대한 매칭 리더십 수당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는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니레벨 매칭 수당을 주네스에서 접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주네스 마케팅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브레이크어웨이, 바이너리, 유니레벨 이런 매칭 수당의 장점들만 모아서 주네스의 보상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네스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올바른 팀 구축하기. 조직 구조화, 조직화, 체계화 단계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조화라는 것은 제가 직접 두 줄이니까 양쪽에 2명을 이렇게 직접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네스 보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직접 추천을 함으로써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즉, 이그제큐티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먼저 내가 해보는 게 구조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명만 처음에, 물론 2명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양쪽에 2사람을 추천을 함으로써 구조화가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1대 3의 추천 파트너를 추천을 하시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그제큐티브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뻗어나가는 이 과정 속에 저희 팀이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3, 이그제큐티브, 한 번 더 1대 3, 또 한 번 더 1대 3을 좌우에 하셨을 때, 물론 이제 대소가 이제 대가 우가 되고 소가 좌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 제이드 펄 사파이어가 돼가는 과정 속에 저희는 이렇게 탄탄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실 거고요. 구조화 단계에서 이그제큐티브가 되는 것은 아주 어린 사파이어로 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직화를 해서 사파이어까지 그런 가는 단계는 베이비 다이아몬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와 조직화를 내가 먼저 해보고 팀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 보는 과정을 함께 후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로부터 이거는 직추천 계보도만 제가 펼친 건데요. 저렇게 3명이 있는 것은 제가 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제가 직접 추천한 조직도의 안에 있는 팀들이에요. 이렇게 직접 추천 계보도 안에서 이렇게 각각의 팀들 안에서 사파이어,
파트너 사장님을 함께 이렇게 돕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런 사파이어 그룹은 이제 사파이어가 나오는 것은 이제 대수의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우리 최소 12개의 팀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 2명의 사파이어를 함께 육성하고 도왔을 때 저희는 루비가 되는 것이고 4명의 사파이어, 1대 아니어도 됩니다. 4명의 사파이어를 도왔을 때 이제 에메랄드, 6명의 사파이어가 육성이 되었을 때 저희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가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네스 보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팀 구축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사실은 보상 플랜 안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그제큐티브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2명의 사파이어를 육성을 했을 때 루비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이런 주네스의 보상 플랜의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아마 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먼저 이그제큐티브가 되는 거예요. 2명의 파트너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1대3, 1대3, 1대3을 추천을 해서 직접 추천 수당을 받아서 그들이 또 이그제큐티브 삼각형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추천을 해서 12명을 추천을 해서 펄을 가는 것보다 이그제큐티브를 만들어 가면서 조직화를 하면서 펄이 되고 사파이어가 되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또 사파이어가 되는 과정 속을 함께 해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파이어들이 소실적 매출에 따라서 25사이클, 50사이클, 100사이클의 그 볼륨이 확장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함께 돕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파이어들이 어떻게 육성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 팀을 단단하게 구축을 했을 때 내가 루비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 속에서 아마 계획을 서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파트너를 도와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이런 수당에 또는 목표에 다다를지 아마 계획이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보상 플랜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가슴이 뛰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주네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는 부자 언니가 되고 싶어요. 쓰리리치, 경제적 부자, 그리고 시간적 부자, 그리고 친구가 많은 이런 쓰리리치 이런 삶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저는 열심히 협력해서 열심히 주네스 사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보상 플랜을 통해서 주네스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셔서 좋은 점을 살려서 팀을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